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한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SK 하이닉스의 D램 생산 전략이 급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SK의 D램 생산 전략의 변화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주도권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글을 썼습니다. SK 하이닉스 D램 생산 전략이 변화가 왔습니다. 이천에 있는 이천 캠퍼스죠. M16 공장에 증설을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D램 생산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천 M16의 D램은 HBM을 만드는 D램입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에서 월 17만 장 정도의 D램을 만들었거든요. 거의 SK 하이닉스의 D램 생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을 중국 우시에서 만들었는데, 트럼프 정부의 그 대중국 규제가 이게 자꾸 심해지면서 우시 공장을 첨단으로 HBM을 만드는 D램을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시 공장은 범용 D램으로 가고, 이 이천 캠퍼스 M14, M16, 이런, 그 다음에 청주 M15X, 이런 데가 더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30년 넘어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이런 공급 주도권과 HBM 시장 주도권,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삼성전자의 좀 소극적이고 수익 방어적인 이런 전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SK 하이닉스의 D램 생산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16 공장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 확대 시기는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3분기에 월 평균 외표 10만 장, 올 3분기 월 평균 투입량은 17만 장, 약 70%가 증가를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전년 1분기 대비해서 2배에서 두세 배 정도 증가한 거죠. 투입 장비는 고대역 HBM 및 범용 D램 숫자는 아마 점점 적어질 겁니다. HBM용이 대부분이겠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발주 이런 것들이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가 SK 이천 하이닉스 M16입니다. M16 여기는 3층 팹입니다. 3층 팹. 제 아는 동생이 여기서 일을 했었죠. 예, 3층 팹입니다. 아주 최신 팹이죠. 그래서 저기에 증설이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천 캠퍼스에 가장 생산을 많이 했던 건 M14였거든요. M14였는데 M16으로서 이제 생산이 역전이 되는 거죠. 기존 국내 최대 D램 생산 라인 SK는 M14였으나 24년 3분기부터 M16이 M14의 생산량을 역전시키고 국내 생산 비중을 M16이 중심축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게 M14입니다. 전부 다 SK 하이닉스에서는 첨단 팹이고 대형 팹입니다. 청주에 있는 M15X는 아주 소형 팹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우시 공장은 지금 생산 비중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D램 생산의 40~50%를 차지를 했는데 현재는 약 30%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월 평균 16에서 17만 장 수준에서 정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D램 생산량 중국 이제 국내 비중 약 100만 장입니다. 이게 150만 장. 67% 이상.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D램의 그 퀄리티는 굉장히 높죠. 거의 다 HBM용이죠. 이것이 지금 100만 장, 150만 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여기에 또 이게죠.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때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시 공장은 서서히 그냥 레거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M15가 올해 하반기에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M15가 여기죠. M15가 여기고 M15X가 여기죠. 작년에 한번 가봤었는데 최근에 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청주 M15는
올해 11월에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하층으로 되어 있는데 하부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장비 발주는 아마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장비 발주는 거의 대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25년도 초 시험 생산을 시작하고 25년도 2분기 일부 생산을 하고 27년도 최대 생산 능력에 도달한다. 여기 오타입니다. 26년입니다. 26년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25년 하반기에 이제 그 준공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가고 HBM용 HBM을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이 투자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략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공급망이 안정화되죠. 미국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국내 생산 중심을 더 캐파를 늘리는 거죠. HBM 수요 대응 능력도 향상을 시키는 거죠. M14를 비롯해서 16, M15X를 중심으로 해서 HBM 생산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중국 리스크를 분산시키죠. 중국 우시 공장은 레거시 D램, DDR4, 5 이런 것만 하겠죠. 기술 경쟁력을 유지를 하죠. EUV 기반으로 해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중심을 국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M16 증설 23년부터 시작을 했죠. M14를 생산량을 추월했죠. 국내 비중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M15가 또 시험 생산을 시작하고 M15가 27년에 최대 생산 능력을 도달하고 27년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5월 달에 용인 원산팹 페이지 1이 오늘 오전에 제가 또 거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원산팹도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증설 계획은 예정대로 잘 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분석을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증설을 멈추고 있어요. 제가 지금 P4라든가 P5의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소극적 설비 투자가 향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삼성의 소극적인 설비 투자 이게 왜 그럴까요? 좀 전에도 저한테 전화 오신 분하고 30분이 넘도록 통화를 했는데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7월 17일 날 이재용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겁니다. 1심, 2심이 무죄가 났는데 검찰에서 무리하게 항소를 했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가 낼 가능성이 많겠죠. 무죄가 나면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설비 투자가 SK 하이닉스의 공격적인 D램 증설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구조와 경제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SK도 뿐만 아니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팹 증설에 지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삼성만 지금 셧다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소극적인 설비 투자가 메모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급 주도권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M16, M15X를 중심으로 해서 D램 공급 능력을 빠르게 확장 중이고 여기 하나 더 있죠. 원삼 Y1 팹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과 차세대 D램 중심의 라인업을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삼성전자는 시장 침체기 동안 시장 침체기 안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삼성전자만 침체예요. 삼성전자만 겨울이에요. 그런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생산 능력 증가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기존의 삼성이 가지고 있는 팹으로만 해도 굉장히 물량은 엄하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팹이 경계원 대표가 있을 때는 원유 팹이라 1년에 새로운 팹 하나씩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한 2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그 결과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2분기에 공식적인 통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메모리, 낸드, D램, 낸드 합쳐가지고 매출이 삼성하고 SK하고 동률이요. 1분기에는 D램만 SK 하이닉스가 추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전체를 해서 동률 1등이 됐어요. 3분기 확실한 SK 1등입니다.
삼성의 공급 조절이 가격 하락 억제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삼성이 생산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DDR4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단종을 하겠다 하니까 DDR4가 지금 뭐 폭등하고 있죠. 이런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점유율 하락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점유율 하락은 더 내려갈 거예요. 특히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기술이라든가 물량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가격 주도권도 마찬가지죠. 공급 과잉, 안정화. 삼성전자의 공급 업체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 속도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공격적인 증설로 공급을 늘리더라도 삼성이 공급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SK는 비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지금 팔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면 가격 주도권도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D램이라든가 HBM의 가격 주도권, 공급 주도권은 거의 원사이드하게 SK 하이닉스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HBM 가격 및 거래 조건 협상에서 삼성의 발언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콜 통과를 하반기에 확실하게 확신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증설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HBM 시장의 주도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는 대략 한 60에서 70%의 독점적인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하고 파트너십도 뭐 확고해요. 그 철옹성을 지금 삼성이 허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HBM3 개발 지연, 수율 이슈, 그 다음에 투자 축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피포에서 12단 HBM3 1월 1분기에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갔다 월 7에서 8만 장 캐파로 하다가 6월 말에 3, 4만 장으로 줄였잖아요. 투자 축소뿐만 아니고 생산 축소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향후 AI 고성능 컴퓨터 HPC 시장 확대에 따라서 HBM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삼성이 이런 지연 전략이 전략적으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술적인 격차 리스크도 볼까요? SK 하이닉스는 EUV 공정과 TSV 기반 HBM 기술 등 첨단 공정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HBM4에서 로직 따위는 자기는 이 파운드리 라인이 없으니까 그거는 TSMC 맡기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집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수익성 방어, 자본 효율 이런 얘기 지금 할 때가 아니죠. 단기적으로 이제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술 트렌드에 점점 처집니다. 그래서 기술 선도력에서 밀릴 경우 삼성은 규모의 경제 외에 뚜렷한 경쟁 우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규모의 경제입니다. 값싼 원가로 들여서 대량 생산해서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은 삼성전자가 지금도 탁월합니다. HBM3 12단도 만일 콜 통과를 한다 그러면 대량 생산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거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지금 콜 통과가 지금 2년째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결론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의 보수적 투자 전략.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콜 통과가 안 되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단기적 수익성 보호와 재무 안정성의 확보는 유리하지만 이거는 지금 삼성의 재무통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AI라든가 HBM 중심의 차세대 메모리 시장 재편 과정에서 SK 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위험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D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HBM 기술력 이건 벌써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는 마이크론 메모리 업체 3등인 마이크론한테도 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삼성전자는 다음 선택 중에 하나를 조기에 채택할 필요가 있다. HBM 중심의 설비를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장을 지금 평택의 P5를 지금 시작한다 해도 공장 가동은 2년 후에요. 그럼 2년 동안 D램이라든가 HBM을 잘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은 P5, P6의 증설 계획을 지금 밀고 나가야죠. 자, 첨단 공정 기술에서 SK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뭐 D램 기술은 조만간에 뭐 이렇게 좀 따라잡지 않겠느냐 하는데 HBM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전략적 고객사 확보,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마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반 엔비디아 많죠? 탈 엔비디아 많죠? 가장 대표적인 건 엔비디아, AMD.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고객사, 잠재적인 고객사를 계속 확보해 가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지금 캐파 증설에 보면 그냥 무서울 정도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3년도 하반기부터 슬로우다운을 시작하더니만 작년에 셧다운, 지금은 그냥 막 아주 쓸쓸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반면 SK 하이닉스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고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D램 생산량을 2000의 M14, M16에다가 아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주도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7월 17일 날 대법원 판례가 잘 나와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멘텀이 분명히 이번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